제가 카레를 봤을 때 AI 방식으로 변하는 기업엔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 예, 반대로 말하면 혁명적인 상황이 와야 레거시 기업이 AI 기업으로 변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결국 저는 이런 변화는 바텀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에서의 변화는 이제 대표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AI 도입해서 뭘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이전에 못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걸 이제 증명을 해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민 IT 최준호입니다. 요즘 AI 이야기를 안 하는 곳들이 없습니다. 요즘에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제 AI 네이티브 기업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냐면 뭐 핵심 인력은 한 3, 4명, 뭐 작으면 한두 명이서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들이 실제로 AI 기반으로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고 그들과 또 느슨하게 연계된 전문가 집단이 솔로프리러라든지 뭐 1인 사업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회사와는 다른 문법으로 기존의 회사가 어떻게 직원을 잘 관리하고 성과를 내는데 이런 데 포커싱이 됐다면 요즘에 AI 네이티브 기업들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그 여러 재능들을 모아서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면서 기존의 10배 이상 이렇게 성과를 내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AI 네이티브 기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한 창업자분도 이제 한 3명 정도가 이제 메인 창업 인력이고 이제 나머지 5명은 프리랜서 형태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기존처럼 이제 뭐 5명, 10명, 20명, 30명 이렇게 일을 회사를 늘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핵심 인력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서들은 다 외부로 아웃소싱을 주면서 그들과는 이제 온라인으로 AI로 같이 협업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I 네이티브 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이제 기존 레거시 기업들이죠. 엄청나게 위기를 느끼죠. 이게 인터넷 이전과 인터넷 이후의 기업, 스마트폰 시대 이전과 이후의 기업 이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한국 경영자 총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로 AI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80%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도입한 회사는 30%밖에 안 되고 그것도 일부에만 이제 도입을 하고 있죠. 그럼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야 한 명은 내가 AI 기반으로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바뀌면 되는데 회사는 바뀌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기존에 탄탄한 수익원이 있다. 5년 동안은 안 망할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은 좀 천천히 바뀌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저기 스마트폰 시대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이 모바일 기업들한테 먹힌다 그랬지만 다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좀 수익 모델이 불안전하거나 뭔가 지금 뭐 1,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세상이 확 바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AI 기반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례를 봤을 때 AI 방식으로 변하는 기업엔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 예, 반대로 말하면 혁명적인 상황이 와야 레거시 기업이 AI 기업으로 변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결국 저는 이런 변화는 바텀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에서의 변화는 이제 대표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AI 도입해서 뭘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이전에 못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걸 이제 증명을 해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있었던 회사인 온다의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온다 같은 경우에는 2023년 8월 달에 TMF 사태에 이제 큰 피해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아주 잘 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현금 흐름이 힘들어지고 회사가 살기 위해서 이제 좀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명이 넘어가던 직원들이 50명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혁명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제 회사가 살기 위해서는 혼자서 기존에 4, 5명이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혼자서 4, 5명의 일을 합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AI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미 확장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변화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구축된 시스템이 있고 기존의 워크플로우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왜 바꿔야 하나는 저항감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안정적일 때 AI 도입을 하기 되게 힘들고요.
회사는 뭔가 큰 변화에 직면했을 때 더 빨리 변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위기가 없는 회사는 AI 조직으로 못 간다는 거냐? 저는 미래 생존 관점을 굉장히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AI를 도입하는 것은 성장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이제 조직원들 사이에 합의가 되어야 되고요. 현재의 안정적인 수입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그 얘기 있잖아요. 개구리 비커에 온도를 올리면 서서히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조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제 생각에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기존 조직은 이제 서서히 변화를 하되 새로운 프로젝트는 신규 프로젝트 팀에서 AI 네이티브 조직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한 회사의 사례는 리더급 기획자 1명이랑 주니어 개발자 4명으로 5명이서 MVP 팀을 만들어서 신규 서비스를 개발을 했대요. 흥미로운 거는 이제 거기에 시니어 개발자는 없었고 주니어 4명이 시니어 기획자 1명과 일을 했다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 분들은 기존의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을 거고 새롭게 뭔가 배워야 된다는 거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AI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주니어들을 이제 잘 케어할 수 있는 시니어급 기획자가 붙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뭐였느냐? 이제 기존의 레거시 팀이 1년 정도 걸려서 해야 되는 일들을 3개월 이내에 해냈다고 해요. 이 성공 사례가 회사 내에 이렇게 하면은 AI가 정말 효과가 있구나, 우리 회사도 바뀌어야 되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온다의 경우는 조금 극단적이었죠. 최근에 제가 만나 뵀을 때 조각가한테 조각칼을 뺏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방식을 아예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걸 빗대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닥쳤다고 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멘붕에 빠지겠죠. 근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또 다른 회사에서 AI를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내는 걸 보고 더 뛰어난 퀄리티의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제가 온다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온다의 오현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창업자들과 좀 차이가 있어요. 오현석 대표 같은 경우는 개발자 출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브 코딩이 나왔을 때 다른 회사 대표님들보다는 적응하기가 좀 쉬웠어요. 오랜 기간 실무와 거리가 있었던 그가 AI 코딩 도구인 클로드 코드 같은 걸 가지고 현업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현석 대표는 거의 15년 만에 현업 개발자로 들어와서 회사의 수석 개발자에게 AI로 코딩하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코딩하면서 회사의 변화를 주도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이런 거예요. 오전에 오자마자 AI 코딩 툴을 한 4개 정도 탁탁 편대요. 그런 다음에 이 AI들한테 일시켜 놓고, 그리고 회사 운영 회의 하다가 잠시 이제 알트 탭 해가지고 얘가 코딩 제대로 하고 있나, 잘못됐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코딩하는 거 보고, 또 잠시 또 다른 일 보고, 저녁 먹고 또 코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AI로 코딩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선두에서 이끌었다고 해요. 대표가 저렇게 하니까는 당연히 다른 분들도 다 따라서 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개발자가 아닌 대표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B2B 소프트웨어 회사 대표가 있는데, 이분은 근데 개발자 출신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AI를 도입하고 단순히 효율성 도구로만 생각하고 썼었는데, 근데 이제 챗GPT랑 클로드를 써보면서 이건 진짜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몇 분 만에 자신이 몰랐던 복잡한 개념들을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니까 코드를 짜주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 회사가 뒤처지면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이제 절박감을 느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회사 홈페이지를 바꾸고 싶은데 다른 개발자들은 너무 시간이 바빠서 개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바이브 코딩을 배워가지고 회사 홈페이지를 짠 하고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개발자분들도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자신감을 얻은 대표님이 기존의 B2B 고객들과 미팅을 하면서 고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버티컬 AI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님은 우리 개발팀이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구나, 그와 동시에 이 AI가 비개발자인 나도 가르칠 수 있는데 개발팀을 얼마나 더 잘 가르칠까,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그 공부에 대한 푸시를 하셨다고 해요. 이런 사례는 단순히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가 스스로 AI를 통해서
다른 팀들과의, 특히 개발팀, 마케팅팀과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AI의 가능성을 직접 체험하면서 솔선수범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대표가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직접 제품 제작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가질 수 있는 게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중간 관리자의 종말이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기업은 이제 이런 하이어라키를 가져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진정한 프로젝트 베이스 회사들만이 살아남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전략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퍼블리싱하고 프론트엔드 코딩하고 백엔드로 이루어지는 개발 공정이 있었다라고 해요. 저희가 개발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있었다고 하는데, AI를 통해서 하면 이것들의 공정이 극단적으로 압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와요. 예전에는 개발자 하나가 기능을 완성하는데 일주일 걸렸다면 이제는 AI 도구를 활용해서 2, 3일이면 충분하게 된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4, 5일로 뭘 할 수 있을까? 완전히 새로운 실험적인 프로젝트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죠. 실제로 온다에서는 이렇게 확보된 시간으로 AI 기반 가격 추천 기능을 개발을 했다고 해요. 경쟁 숙소의 가격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성수기, 비성수기, 요일별, 지역별 특성을 분석해서 최적의 가격을 추천해주는 기능이 말이죠. 사실 이 기능이 제가 회사에 있었을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한 2, 3년 동안 실현이 안 됐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나오더라고요. 많은 AI 네이티브 창업자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한 번, 두 번 정도 회사를 엑시트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개발자 수는 현재 AI 네이티브 기업이 4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성과는 두세 배 정도 나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생산성의 변화다. 근데 이게 현재는 두세 배인데 내년이 되면 10배, 20배 차이가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정말 혁신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하던 일들을 너무 바빠서 못하다가 지금은 창의력이 있으면,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예전보다 훨씬 빠른 스피드로 이제 테스트해보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그냥 편하게 좀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온다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극단적인 사례고, 또 외부에서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그 결과로 AX가 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AI는 그런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지금 AI가 없으면 밥 벌어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무조건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럼 그 도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작은 인사이트,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와, 그리고 제가 다녔던 회사니까 조금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온다의 이야기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조직도 어떻게 AI로 가야 될까 했을 때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